앞으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비싸질 것 같은데 남은 땅들이 어디가 있지?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가 중간중간 빠져 있잖아요. 약간 듬성듬성 비어있죠. 이 듬성듬성 비어있는 데들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인지 그거를 다 조사를 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아차 하셔야 돼요. 조합원들은 한강뷰가 보이는 앞동의 배정을 받거든요. 뒷동은 일반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라도 받으려고 막 청약 경쟁률이 엄청 세잖아요. 내가 먼저 한강변에 땅을 갖고 있어라. 제가 한 4, 5년 전쯤에 저희 장모님이랑 저희 어머니를 마포의 재개발 지역에 같은 빌라에 같이 투자를 해드렸어요. 2층은 저희 어머니고요, 3층은 저희 장모님이거든요. 네, 같은 빌라, 재개발 빌라에. 그래서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당시보다 3억 정도가 올랐어요. 이거를 어디 사냐, 어떤 가격으로 사냐만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그게 몇천 차이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수억? 몇 억은 차이 날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서울 쪽집게 도사, 서쪽 도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은재라고 합니다. 서울 쪽 집게 줄임말이었군요, 서쪽이. 맞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의 재개발은 잘 안 보고요. 네. 서울 재개발 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서울 출신이신가요? 저는 충남 홍성이라는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근데 서울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신 그 배경이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나를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들 부동산을 소유해서 그걸로 부자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월등히 부자 비율이 많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시골 출신이지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만 할 것 같았고, 서울에서 어디를 할 것인가 라는 걸 봤을 때 저는 한강변 중심, 무조건 서울의 중심부에 많이 내 땅을 모으자. 근데 이 땅들이 나중에 아파트로 변신한다면 시대 차익을 크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서울 재개발만 엄청 팠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딱 있는데, 네, 지금까지 이룩하신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지금 제가 자산이라고 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30대에 5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몇백억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30대에 그 정도 자산을 이루었다는 거는 굉장히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예. 처음부터 전업으로 하신 거예요? 이전에 따로 하셨던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결심하게 된 계기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대학교 다닐 때 자취방을 경기도 의왕에 얻어주셨어요. 근데 여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가격 시세 차익이 많이 오르는 걸 보고 저는 돈을 벌어서 무조건 서울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도 처음부터 돈이 많은 부자였더라면은 당연히 지어진 아파트 갭 투자하고 이러면 됐는데 돈이 그렇게 처음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계속 작은 땅들을 이렇게 사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비싸질 것 같은데 남은 땅들이 어디가 있지? 이미 지금 한강변을 보다 보면 아파트들이 우리나라에 쭉 들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주말마다 마포부터 광진구까지 여기를 자전거 도로를 수없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뭘 체크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피디님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아파트가 한강변에 다 둘러서 있는데 중간중간 빠져 있잖아요. 약간 듬성듬성 비어있죠. 그러면은 이 듬성듬성 비어있는 데들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인지 그거를 다 조사를 했어요. 자전거 타시면서요? 자전거 타시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어디가 지금 아파트가 안 들어서 있네, 한강변 라인에. 네. 그것들을 다 체크했고, 그럼 여기는 가격대가 얼마인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가를 조사를 해서 이미 한강변에 제가 2개를 투자해놨거든요. 마침 우리가 또 한강변에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앞에 이제 또 제가 투자한 한강변 물건이 있다 보니까요. 여기서 보여요? 여기서 보입니다. 어디예요? 바로 뒤에 보시면은 저 뒤에 바로 있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제 아파트가 여기 올라올 거거든요. 지금은 안 보여서 사람들이 이 값어치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데 나중에 여기에 이제 3,000세대 아파트가 올라옵니다. 한강변에 3,000세대? 이거는 굉장한 프리미엄이거든요. 나중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은 이거는 투자금 자체가 너무 비싼데 내가 미리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지금도 이미 많이 시세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자전거로 이거 한강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사람 처음 봐요. 네, 운동도 되고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왜 한강변에 여기만 뻥 뚫려 있지? 그러네요. 네, 왜 다른 데는 다 아파트가 촘촘히 들어서 있는데 왜 얘는 없지라는 것 때문에 그 뷰에 대한 가치는 엄청나죠. 그걸 먼저 지금 알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아차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면은 조합원들은 한강뷰가 보이는 앞동의 배정을 받거든요. 뒷동도 있단 말이에요. 뒷동은 일반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청약에 당첨돼서 그거라도 받으려고 막 청약 경쟁률이 엄청 세잖아요. 내가 먼저 한강변에 땅을 갖고 있어라. 그럼 한강변이 보이는 거는 값어치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이 투자를 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목동이잖아요.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안양 1번가에서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5평짜리 옷가게를 했었거든요. 네. 5평짜리 옷가게면은 사람이 한 두세 팀 오면은 꽉 차요. 너무 좁아가지고. 네. 근데도 주말에는 줄을 섰어요. 줄 서면서 샀다고요, 사람들이? 예, 안양 1번가에서 주말이면. 그래서 안양 1번가에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 옷가게를. 그래서 옷가게가 그만큼 잘 됐고요. 돈을 열심히 모았고요. 모을 때마다 계속 서울 재개발에 투자를 했더니 돈이 금방 불어나고 30대에 빨리 은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옷가게를 할 때 네네. 남들은 10시까지 하고 문을 닫았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네. 밤 11시까지 골목길이 다 캄캄한데 저만 옷가게를 켰어요. 11시까지 옷가게를. 옷가게를 하고 11시 반에 이제 안양에서 동대문으로 가는 막차가 있거든요, 지하철. 네. 그거 타고 이제 간 거죠, 동대문 시장을. 12시에 도착해서 새벽 5시까지 동대문 새벽 시장에서 일을 보고 6시, 7시에 도착 집에서 두세 시간 자고 다시 10시에 오픈하고. 네, 이렇게 거의 5년 넘게 했죠. 5년 넘게. 아. 주말도 안 쉬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20대를 악착까지 돈만 모았어요. 네. 예. 지금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뭐 100% 잃었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기준이 있으세요? 좋은 집,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재개발로 된 신축 아파트이거든요. 깨끗한 아파트에서 저는 쾌적하게 아들딸 키우면서 잘 살고 있고, 하지만 이것도 뭐 더 좋은 집도 많고, 그래서 내가 뭐 최상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잃을 건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일단은 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아침 뭐 6, 7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회사 갈 준비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 뭐 10시, 11시에 일어납니다. 아침 10시, 11시 늦잠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부동산 공부는 꼭 해요. 부동산에 대한 그때 기사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요. 그럼 이제 점심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요. 그리고 나서 뭐 요즘에는 이제 야구 시즌이니까 뭐 야구장, 뭐 잠실 야구장, 고척 야구장, 인천 야구장, 수원 야구장 잘 돼 있다 보니까 야구장도 이제 자주 가고, 그렇게 한강에 아이들과 자전거 타러도 자주 나오고요. 근데 야구 좋아하시나 봐요? 아, 하나이글스 팬입니다. 아들, 딸들이랑 같이 가족들끼리 같이 시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아들, 딸이 이 영상을 봤을 때도 야, 엄마, 아빠는 바빠가지고 너희들이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신경을 못 써줬다, 후회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 잘하고 싶고 부모님한테는 똑같아요. 지금 효도하고 싶지 나중에 부모님 아프셔가지고 효도 못해 죄송해요 이런 말 하기 싫어요. 지금부터 효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네, 돈을 많이 버신 이후에도 엄청 막 하드하게 사시는 분들 많은데 아, 돈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돈 욕심은 끝이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내 적정선에서 이루었다고 하면은 조금 내려놓을 줄도 알고 내 가족을 좀 보살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벌다 죽으면 뭐예요. 사람마다 누군가는 뭐 10억, 누군가는 20억, 누군가는 50억, 누군가는 100억도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뭐 어떻게 50억이니까 부자라면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니라면 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은 코인도 많이 하고 뭐 주식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중에 좀 이렇게 시도해보셨던 것도 있어요? 저는 재개발 투자만 했거든요. 네네. 코인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오로지 재개발 하나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한 번 투자해놓고 기본적으로 5년 동안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묵힐 수 있어야 돼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시세를 계속 들여다본다거나 막 이런 성향이 아니에요. 네, 한번 서울 땅의 가치에 베팅을 해놓고 네. 나는 내 할 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서울 재개발이 최고예요. 네, 제가 그런 성향이거든요, 약간. 아, 그래요? 맨날 코인장 보는 거 너무 싫어하고. 아,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안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 재개발은. 서울 땅을 믿고 그냥 서울 땅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자로서의 마인드가 어떤 건지 좀 깨달으신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부자로서의 마인드는 일단 긍정과 여유가 무조건 기본 포인트는 맞아요. 되게 긍정적이어야 되고 좀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지 날카로워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의 모토로 삼는 것도 여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백억대의 부자가 물론 부럽지만 그것보다 더 부러운 거는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저도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런 여유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하게 공부가 필요하죠. 제가 재개발 투자 서울에서 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와, 정말 투자를 잘했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제가 그거 물건을 투자하기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공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유라는 게 돈이 많이 생기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요거에 대한 기준점은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들, 딸 잘 키우면서 부족함 없이 뭐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없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다.
꾸준함은 뭐 필수인 것 같아요. 꾸준함. 네, 꾸준하게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집착처럼 이제 파고들어서 집중력 있게 한 아이템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 네. 그리고 투자든 사업이든 이거를 내 시야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의 대중적인 시야에서 봐야 돼요. 저도 옷을 팔 때도 내가 좋아하는 옷은 이거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즌에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번 거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옷만 팔아. 그러면은 한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남들이 좋아하는 걸 팔아야 되는 거고 부동산 투자도 똑같아요. 남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투자해야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법니다. 나는 강남 복잡해. 난 싫어. 투자 안 하면 안 돼요. 강남이 싫은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강남이 이제 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결과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60, 70대까지 돼가지고 나는 계속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것도 저는 뭐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니까. 근데 저처럼 30대 인생에서 할 일 다 끝내고 늦잠 자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백화점 가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끌려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찾으신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모은 목돈을 한 번쯤은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무조건.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미래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나 안 하냐 여기에 대해 정답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저도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단독주택도 살아보고 빌라도 살아보고 지금은 이제 서울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가장 살기가 편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10년 뒤의 아파트? 지금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조식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아침 주는 그런 거. 네, 아침도 주고. 근데 10년 뒤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햄버거를 먹고 싶다. 그럼 클릭하면 집 앞에 갖다 줄 것 같아요. 호텔 조식 서비스처럼. 그러면은 이런 아파트는 관리비 차원에서 대단지들만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시대가 좋아지잖아요. 아파트가 호텔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내가 선점을 한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서울 아파트가 지금도 물론 비싸지만 지금 제가 서울의 아파트가 뭐 저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는 너무 더 좋아지고 너무 다 비싸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 돈을 주고 사느니 내가 먼저 아파트가 될 자리에 점을 찍어 놓으면은 그게 바로 돈이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네. 돈이 잘 안 모이고 시드가 좀 모자라요. 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네. 이 정도 시드로도 이제 투자 가능한가요? 제 수강생들 투자 사례를 보면은 1,000만 원대는 없었어요, 서울에서. 2,100만 원은 있었고 2,500만 원은 있었어요. 2,500만 원.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있으시면은 서울의 중심부는 아니었지만 서울에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10억, 13억, 14억 하는 이 정도 라인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2,000만 원이 제 수강생들 사례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사례였어요. 요즘 부동산 자체가 장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부동산 투자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장 아파트, 부대장 아파트가 있으면은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거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제가 한 4, 5년 전쯤에 저희 장모님이랑 저희 어머니를 마포의 재개발 지역에 같은 빌라에 같이 투자를 해드렸어요. 근데 같은 빌라인데 2층은 저희 어머니고요, 3층은 저희 장모님이거든요. 네, 같은 빌라, 재개발 빌라에. 근데 여기가 당시에 투자 금액이 2억 5천 정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옆에 바로 옆 블럭에는 3억 5천짜리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곳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3억 5천짜리가 왠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아파트도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게 더 비싸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2억 5천짜리가 3억 5천짜리를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은 재개발의 환경이 더 될 수 있는 땅이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거기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은 2억 5천에 투자했던 그곳은 당시보다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더블 이상은 오른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억 5천 들어가는 그 당시의 빌라, 그 빌라 같은 경우는 5년 전과 똑같이 3억 중반이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오른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역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이 재밌어요. 이런 재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알면은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많이 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찝은 게 오르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맞죠?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잘 맞추니까. 그러니까 서울 쪽집게도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앞에 지금 초등학교가 이제 끝날 시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요. 여기다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구역이잖아요. 초등학교가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 재개발에 대해서 아파트가 올라됐을 때 한강뷰를 가리지 않아요. 초등학교 덕분에. 초등학교가 높지가 않잖아요. 초등학교가 이미 낮기 때문에 이 한강을 두고서 뒤에 있는 이 재개발 가능지들은 한강뷰가 보인다는 거죠. 학교가 아니라 여기에 고층 빌딩이 한강변을 가로막고 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재개발 빌라들은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왜냐면 뷰를 가려버리니까. 하지만 초등학교처럼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오히려 여기 사람들한테 너무 호재인 거죠. 한강뷰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간 벽돌, 그리고 앞쪽에 있는데 이렇게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좀 깨끗한 빌라가 혼재되어 있죠. 이런 중에서 당연히 빨간 벽돌보다는 이렇게 좀 깨끗한 빌라를 우선시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투자처로서는. 재개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디 사냐, 어떤 가격으로 사냐만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그게 몇천 차이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수억?
몇 억은 차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한강변에서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 될 곳인데 한강변과 딱 붙어 있고 강남과 가깝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서 가격 자체가 여기는 2억대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직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강변에 아직 2억대 투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도 이제 개발이 이제 되고 있는 건데 뒤에 있는 빌라들의 가격이 투룸 빌라가 얼마 정도 나냐면은 10억이 넘어가요. 푸른 빌라가 10억이나 한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초등학교에 있었던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투룸 빌라가 한 5억, 6억 정도 하거든요.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좀 걸어온 지 지금 5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할 때는 투자할 때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10억이 넘어가는 빌라는 말 그대로 아파트가 10년 안쪽으로 지어지는 재개발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그에 반면에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는 금액이 작죠. 근데 바로 옆에가 투자 금액이 투룸 빌라가 1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10억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요. 바로 옆에가 재개발이 진행이 됐는데 가격이 낮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는 바로 옆에 재개발 진행 단계가 좀 된 곳들에 투자 금액이 높은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나중에 재개발 진행 단계가 가면은 나도 높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재밌는 게 아파트가 되기까지가 10년 안쪽에 남은 재개발 진행이 많이 된 이런 재개발지가 있는데 투자 금액 기준으로 2억대가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가 되려면 10년 안쪽인데 2억대가 들어가는데 근데 20년 걸리는 데는 1억 중후반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곳은 투자하시면 안 되죠. 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얘도 어차피 가격이 많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예, 그 포인트를 꼭 아셔야 돼요. 그 옆에가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을 보고 거기가 가격이 비싸냐 안 비싸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재개발 된다면 미뤄진다, 뭐 늦춰진다, 맨날 이런 기사만 봐가지고 네. 과연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가 완성까지 재개발은 초기 단계에서는 20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서울은 땅이 한정적이고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얘가 아파트가 안 되더라도 아까 제가 저희 어머니 장모님 투자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여기도 지금 5년 전이랑 지금 재개발 단계에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4억 하던 빌라가 지금 6억 5천 7억 하는 거거든요. 완성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팔아도 되니까. 네. 근데 사람들은 재개발 투자를 너무 아파트 완성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아파트 완성은 곧 재개발의 성공이다. 근데 이게 아닌데 제가 말하는 재개발 투자의 성공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빌라의 가격 자체가 비싸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주택자, 무주택자 이렇게 둘 다 상관없나요? 너무 상관없죠. 왜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고 쓰면 보유 세금도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이 낮다 보니까 세금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빌라 투자하면은 뭔가 낡았으니까 이거를 수리해줘야 되고 막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재개발 투자할 때 낡은 빌라를 사면 안 돼요. 관리 편한 이렇게 좀 준시급급 깨끗한 빌라를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도 지금 재개발 예정 구역인데 새 빌라도 보이고 좀 낡은 빌라도 보이고 혼재되어 있죠. 근데 재개발 투자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낡은 빌라를 사요. 무조건 빨간 벽돌. 그러면은 뭐 고쳐줘야 되고 뭐 고쳐줘야 되고. 예,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낡은 동네에서 가능한 좀 깨끗한 빌라를 하셔야 돼요. 나라에서 피는 정책이나 이런 것도 살피시나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소유를 하고 있다 보면은 서울시에서 재개발이 빨리 될 것처럼 정책적으로 계속 혜택을 주고 예를 들어 노후도를 낮춰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임대세대를 적게 해서 사업성을 더 높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정책적으로는 계속 바뀌는데 또 반대로 막기도 해요. 그러니까 풀었다 좋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어차피 정책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입지 좋아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은 계속 땅에 대한 가치 때문에 개발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가격이 안 빠져요. 예, 서울이라고 재개발 투자가 다 좋다는 게 아니라요. 서울 중에서도 중심부 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외곽에 있는 낡은 빌라를 사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고 투자는 안 되는 거고요. 서울 중심부 남들이 좋아하는 땅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비싼 자리의 땅 그런 재개발 요건을 갖춘 땅에 있는 빌라를 사야지만 그 빌라의 값어치가 한담에서 25억 35억 하는 것처럼 나중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빌라가 있잖아요. 빌라가 있으면은 1층에 저렇게 상가가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근생 상가 건물이라고 해서 나중에 입주권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런 거를 상가를 산다 1층 한다 그러면 완전히 큰일 나는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빌라를 투자할 때 위반 건축물이 있거든요.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도 전세입자가 전세를 받을 때 위반 건축물로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는 전세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 전세입자를 받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 사시면 또 큰일 나는 거고요.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보통 4층이나 5층에 좀 개조해가지고 베란다를 좀 확장해서 크게 쓰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덜컥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도 꼼꼼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인데 바로 오른쪽에 상가 건물 있잖아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 중에서 가장자리거든요. 이 가장자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만 살짝 쥐파먹는 듯이 빠진 거예요. 재개발을. 그래서 네모난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장자리에 쥐파먹는 듯이 빠져 있으니까 이런 곳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큰일 나겠죠. 네, 큰일 나요. 그래서 재개발은 진짜 중요해요. 길 하나 차이로 이게 수억이 갈리거든요. 이런데 잘못 투자한 사람도 있나요? 많죠.
네, 그래서 잘못 투자하신 분들이 평생 이제 다시는 재개발 투자 안 하겠다. 네, 재개발 투자를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저처럼 서울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들마다 수익률이 높으면은 계속 이거만 하는 거고. 저도 재개발 강의를 처음에 할 때는 남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이 비법을 알고 있는데 남한테 이걸 왜 알려줘 했거든요. 근데 부동산 카페 이런 데다가 제가 투자한 내역들을 이렇게 올렸었어요. 저는 이런 이유로 어디를 투자를 했다. 여기가 재개발이 잘 될 것 같다. 근데 이런 글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는 거예요. 나도 알려줘. 어딘지 알려줘. 이게 5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몇 분 알려드리는데 또 몇 분은 또 저희 동네로 찾아오시기도 하셨어요. 네, 막 알려달라 진짜. 그래서 또 알려드리기도 했고, 5년이 지난 지금 저랑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막 명절 때나 이럴 때도 저한테 진짜 너무 고맙다고, 인생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수억을 벌었으니까 너무 감사한 분이라고 할 때는 큰 보람을 느끼죠. 그런 재미로 강의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선물 보내드릴 것 같은데 명절 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부동산의 강사들도 많은데 이거를 결과적으로 자기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냐가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남을 알려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돈을 벌어야죠. 좋은 거 있는데 왜 남을 알려줘요? 나부터 벌어야지. 저부터 버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건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는 투자한 곳들마다 다 가격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결은 뭔지,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어디를 해야지만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시세 차익을 많이 벌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재개발 투자를 공부할 때 굉장히 막막했거든요. 주변에서 보면은 다들 아파트 투자만 짱이다. 아파트만 투자해야 된다. 빌라 건드리면 큰일 난다라고 해서 저도 많이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막상 남들보다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만한 수익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을 집중적으로 팠는데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와, 정말 이만한 게 없구나, 수익률이.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개를 투자를 했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까지도 다 부자로 제가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고서 나도 재개발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도 신경을 써서 좀 나만의 좀 트인 생각으로 가족을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상 재개발을 공부하려고 해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불러 모은 다음에 5만원 10만원 받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는 거는 이 빌라 사세요 라고 해서 신축 빌라 파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신축 빌라를 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고 왜 거기를 투자했고, 그러면 지금은 어디를 투자해야지만 벌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진솔성, 진심이 더 전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사님. 네, 감사합니다. 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셨는데 저희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지금 광진구에 들어와 있고요. 네, 광진구에서 마침 또 새로 아파트가 또 지어진 것도 있고 재개발하는 곳도 있어서 좀 소개도 드릴 겸 겸사겸사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여기는 근데 되게 화려한 느낌이 드는데. 네, 이곳은 재건축으로서 새 아파트가 된 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아파트고요. 무려 33평이 23억이라는 실거래가를 찍힌 곳이에요. 마용성이 강남 다음으로 이게 좋다. 마포, 용산, 성동 다음에 바로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곳 광진구입니다. 사람들이 마용성은 아는데 마용성 광까지는 잘 안 붙여요. 그 이유가 광진구는 새 아파트의 공급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새 아파트가 나왔는데 23억을 실거래가를 찍은 거죠.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저도 직접 들어와 봤는데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23억이면 웬만한 마포 아파트 가격보다도 비싼 가격이죠. 와, 좋다 하지만 우리가 또 드는 생각은 이 돈을 살려면은 내가 20억이 넘게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내가 자본금을 마련하려면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녹이는 방법인데, 미리 아파트가 되기 전에 내가 작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으면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되면 이게 새 아파트로 변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럼 내가 그만한 시간에 따른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곳은 화려한 곳이고 저랑 같이 또 화려하지 않은 곳도 같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지금 PD님 이쪽 한번 높게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네, 여기 아파트가 바로 이제 23억 실거래가를 찍은 아파트인데요. 네, 그러면 여기 맞은편을 한번 보시면은 아직도 이렇게 낙후된 동네가 볼 수가 있어요. 진짜 확연히 대비되죠. 지금은 멋져 보이는 이 아파트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런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바뀌니까 가격이 높게 오른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재개발을 투자하실 때는 무조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높아야 돼요. 만약에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세워졌는데 굉장히 가격이 싸다, 그럼 여기는 재개발을 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주변에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아파트 가격이 높아요. 네, 그러면 여기 사람들도 당연히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이 높아야 됩니다. 이 맞은편 여기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예요. 그럼 앞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네가 좀 낡았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는 재개발 투자하면 이렇게 낡은 주택을 투자해야지만 괜찮은 거다. 여기 빨간 벽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빨간 벽돌도 앞에 있고,
이런 거를 투자하면은 이거 뭐 물 새는 것도 고쳐줘야 되고 나중에 전세도 안 들어오면은 문제가 되고 이렇게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똑똑한 투자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낡은 동네에서 깨끗한 빌라를 사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관리하기도 편하고 전세 받기도 편하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착각을 하세요. 재개발에서 무조건 낡은 주택을 사야 된다. 가장 똑똑한 투자는 낡은 동네에서 가능한 깨끗한 빌라를 사는 게 좋은 투자인 거고요. 가장 바보 같은 투자는 깨끗한 동네에서 낡은 빌라를 사는 거. 이거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투자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제가 이제 4, 5년 전에 투자한 빌라 앞으로 왔고요. 이 빌라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의 빌라인데, 그쵸, 깨끗하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2021년도에 바로 매매가 4억 7천에 구매를 했어요. 4억 7천에 구매를 했고 전세를 2억 7천 이렇게 맞춰서 투자 금액이 2억 들어갔죠. 2년이 지나서 전세 입자를 새로 받았는데 전세금이 1,000만 원 올라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 금액은 1,000만 원이 회수가 돼서 1억 9천만 원이 투자 금액이 들어간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 빌라의 시세는 얼마 같아 보이세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 몇 천만 원 올랐을 것 같은데. 몇 천만 원 올랐을 것 같죠? 21년도에 4억 7천에 투자한 빌라는 지금 시세를 보시면 10억에서 11억 정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빌라 투자도 웬만한 아파트보다 그 이상 훨씬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아파트다,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꼭 많은 사람들처럼 알려주고 싶고, 저도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것도 있다는 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여기까지 같이 모셨네요. 여기도 초기 재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서 기간 같은 경우는 저는 한 20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7년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 단계 재개발은 오래 걸린다. 근데 그거를 무조건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건 맞는데,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중간에도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 완성 때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팔면은 그 시세 차이만 해도 억 단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입니다. 여기는 재개발 될 것 같다 이런 촉이 오나요 혹시? 저는 서울에 안 가본 데가 없다 보니까, 저는 스펙군에 다 가봤으니까, 여기 어떻다는 거는 느낌은 오죠. 네. 하도 많이 가보니까 그런 것들을 맞출 때가 굉장히 짜릿한 것 같아요. 면적이 얼마인가를 봐야 돼요. 여기가 노후된 면적이 어느 정도 있는가. 재개발이 순탄하게 가려고 하면은 면적 대비의 소유자 숫자가 적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적을 볼 때 최소 5만 제곱미터 이상을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같은 경우는 한 1000세대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0세대라는 거는 대단지의 보통 표본이라고 될 수 있는 세대수거든요.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대단지로 될 수 있는 곳들은 더 희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서 노후돼서 재개발을 시작하는데 면적 자체가 높아서 나중에 대단지가 될 수 있는 곳, 그런 곳만 노립니다. 재개발된 대표적인 지역들이 뭐 있을까요?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지역이 마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아이언 뉴타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실제로 가보시면 이제 언덕베이가 있어서 굉장히 경사도 짙고 한데, 지금은 아이언 뉴타운의 가격이 20억 초반, 20억 중반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포 산다고 하면 조금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높으니까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동네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서는 마포처럼 재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아지는 동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한강을 기점으로 좀 위아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에서도 다 서울이 좋다가 아니라 서울 중에서도 좀 중심지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한강과 맞닿아 있는 중심지. 맞습니다. 제2의 강남 같은 그런 지역이 있나요? 제2의 강남이라고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거는 이제 용산을 들 수가 있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 지도로 놓고 봤을 때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굉장히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제2의 강남으로 용산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을 꼽는다고 하면은 용산과 비슷하게 저는 한강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는 희소성인데, 누구나 다 이 한강뷰에 대한 로망이 있다 보니까 나는 한강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러신 분도 사실 계실 수가 있으세요. 이러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가 안 좋다는 기준점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남들이 보는 기준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나는 한강뷰가 안 좋아. 근데 남들은 좋아하니까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이 결국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남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강뷰를 먼저 선점해야겠죠. 한강뷰는 선호하시나요 혹시? 저는 매우 선호합니다. 서울 쪽이 가장 투자하기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네. 지방은 그럼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일단 제가 지방 출신이거든요. 제가 충남 홍성이라는 지방 출신인데, 부모님은 아직도 지방에 거주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서울만 투자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몰리게 되어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어주면 가운데로 몰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살아남는 건 서울이고 서울의 집중화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방 출신이지만 투자는 무조건 서울만 합니다. 네, 서울 중에서도 중심지를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서울 중심지 한강변 하면 너무 비쌀 것 같아서 관심을 별로 안 가지세요. 너무 선입견 때문에 서울
서울은 무조건 비싸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싸죠.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몇 천만 원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한강변도 1억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막 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들 무조건 서울이 이렇게 비싸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들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음마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됐냐 안 됐냐 이거는 내가 실거주의 관점에서는 되게 안 좋은 투자일 수도 있겠죠. 나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음마아파트는 아직도 낡아 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20년 전에 음마아파트를 투자한 사람은 지금 음마아파트 가격이 얼만데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은 음마아파트처럼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셔도 괜찮은데 돈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몇 천만 원, 1억, 2억 이런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투자를 하실 때 재개발, 빌라 이런 거 살짝 하나 점 찍어 놓으면은 굉장히 좋고요. 한남 5구역 이런 데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아주는 재개발이거든요. 대장. 한남 5구역에 있는 방 2개짜리 빌라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빌라가 한 25억에서 비싼 거는 30억까지 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빌라 가격이 방 2개짜리가 진짜 미쳤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한강변에 있는 빌라 가격이 투룸 빌라가 4억 5억짜리도 아직 많거든요. 그럼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10년 이렇게 지났을 때 25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0억 이렇게까지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빌라 가격도 재개발에서는 이렇게 무시를 못하는 거죠. 네. 그 재개발은 그 공동 투자도 가능한가요? 재개발은 공동 투자도 가능한데요. 공동 투자를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투자금이 모자르니까 보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투자하는데 서울에서 몇 천만 원만 있으면 가능한데 굳이 그거를 보태가지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본인이 공부를 해서 개인적으로 하셔야죠. 왜 남을 의지를 해요? 근데 재개발을 공부할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는 재개발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유튜브 보고 재개발 쳐서 검색을 해보면은 그래서 세미나로 사람들 불러 모은 다음에 신축 빌라를 팔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낚인다고 하죠. 예,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가격 자체를 너무 비싸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공부 같은 경우는 진짜 마트에서 뭐 우유 살 때도 몇백 원인가 뒷자리를 비교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인생을 갈리는 투자인 거고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한 뒤에는 지금 30대에 저는 은퇴를 한 거거든요. 예, 제 은퇴를 빨리 앞당겨 두는 게 바로 이 부동산 투자입니다. 서쪽 도사로 지은 이유가 있나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어주셨어요. 서울 쪽지기 도사. 제가 이제 강의를 5년 넘게 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제가 투자한 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쪽지기처럼 투자를 했죠. 남을 알려줄 거라면 본인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그때 도사님 말이 맞았구나. 아, 지금은 어디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수강생들 분들 굉장히 많이 제가 부차를 만들어 드려가지고 그 부분에서 정말 자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연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이 연기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이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될 것처럼 하다가 계속 반복돼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재개발 투자를 하는데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해서 20년 동안 해서 아파트를 갖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투자가 안 될 것 같다가 될 것 같다고 하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아파트가 됐냐 안 됐냐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 빌라의 가격이 얼만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파트 안 받고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서울에서 외곽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이미 됐어요. 빨리 됐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뭐 10억 초반 이렇게 낮아요. 서울에서. 그러면은 이게 재개발 투자 잘한 건가요? 아니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한남 뉴타운 아직도 빌라인데 여기는 지금 빌라가 25억 30억 하는데 이게 더 잘한 거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완성돼야지만 무조건 재개발 투자를 잘한 거다. 네, 그래서 내 빌라의 가치가 오르면 그건 실패한 투자가 아닙니다. 재개발의 수익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를 했냐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여드린 제 빌라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하락장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하락장에 투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락장에는 투자를 안 해서 나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락장인데도 투자를 해서 지금 2억을 투자했는데 한 6억이 올랐거든요. 그럼 이런 미친 수익률이 도대체 어디냐 이거죠. 도대체 누가 아파트를 뭐 지방에 갭 투자해서 21년도에 2억 투자해서 6억 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제 빌라의 물건을 보여드리고 제 등기부등본 까보면은 우은재 제 이름 등기부등본 떼보면 다 나오거든요. 몇 년도에 얼마 샀는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 하는 거죠. 요즘에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많이 판을 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다라는 걸 인증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이 서울 사람이든 지방 사람이든 저도 결과적으로는 지방 사람인데 서울에는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서울은 너무 비싸. 근데 이거를 재개발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시작도 하기 전에 겁부터 먹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재개발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요. 그냥 알아야 될 용어 몇 가지
예, 그 포인트. 그러면 얼마면 어디로 투자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어요. 재개발 투자를 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소토토사를 먼저 알았더라면 예,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하지만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예, 지금도 서울에서는 재개발로 움직이는 곳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옥석만 잘 가려도 몇 천만 원? 아니요, 몇 천만 원이면 저는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해요. 몇 억 차이 납니다. 제가 그걸 자신할 수 있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저를 거쳐간 수강생들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생각합니다.